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비가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어제는 굉장히 많이 내렸죠. 오늘도 아마 내일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특히 감기, 코로나도 극성인데 그죠? 1000명이 3일 연달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이런 환절기, 그죠?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특히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죠? 확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진자는 없을 것 같고요.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 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거는 회계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셔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의 기초도 안 되신 분들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 이전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가 내렸어요. 뭐 길거리에도 비가 내리긴 했는데 그렇죠? 길거리에도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 주식시장에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간단하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자, 지수는 그렇게 뭐 많이 내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 정도 코스피가 내렸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3%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내린 이유가 다들 조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또 악재가 하나 조금 더, 물론 찌라시로 판명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찌라시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지만, 김정은 사망설이 어젯밤에, 그죠? 저는 어젯밤 죄송합니다. 자, 어젯밤 11시쯤에 그 정보를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찌라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찌라시로 드러났어요. 근데 혹시 모른다라는 그런,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죽으면 구테타라든지, 이 구테타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조금 포함이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죠.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끊임없이 경제는 뭐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관론자들이 대폭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삼중살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비가 내렸어요. 그죠?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그렇습니다. 꼭 삼성중공업 하나 한다는 게 또 다른 거 이야기를 먼저 시황을 한다면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나온 김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 같이 훅 떨어지는 게 투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자, 투매라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찍었지만, 그죠?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어떻게 다시금 바닥을 만들고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상승을 하는 거. 그죠? 일시적인 하락을 우리는 투매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떨어졌다가 조정받다가 또 차후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는 조정을 받는다.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는 하락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하루 이틀 음봉이 기록이 되었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것을 우리는 투매라고 그러고요. 일시적인 그런 주가의 하락이 아니라 조금 계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는 걸 우린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멈추는 거죠. 이런 걸 우린 조정이라고 하고,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조정, 그죠? 근데 옆으로 돌리면 뭐 박스권이니까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조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락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오늘 비관론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불안해진 거죠.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이런 투매장, 뭐 현재까지는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하락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게 되면 일부적인 조정. 근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하락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세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요 구간을 보시면 투매 기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자, 투매가 여기서 투매가 나왔고, 그죠? 투매라는 것은 떨어졌다가 다시금 자리를 잡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네모 구간은 투매가 되는 겁니다. 투매. 그리고 또 한 번 더 뒤에 또 투매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쭉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죠? 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후에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들은 하락이 아니고 일부적인 일시적인 조정, 즉 투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차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떨어진다. 예, 이럴 때는 이제 하락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 구간들은 다 단순 투매 또는 조정의 기간이었다. 누구든지 산에 올라가면 조금씩 쉬었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이제는 하락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는 아주 많이 이렇게 줄을 껐었는데,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라인도 또 지지선이 됩니다. 이거는 코스닥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었다. 코스피도 이 부분은 투매, 이 부분도 투매, 그죠? 이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으니까 조정,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 구간도 투매, 요 구간도 투매, 그죠? 오늘도 조금 더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떨어지면 투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21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121선을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 세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조정, 그러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장, 이렇게 예, 진행이 됩니다.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요? 화면 보이십니까? 유튜브 그림이 나온다고요? 바꿔놨는데? 화면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이제 늦게 봐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투매와 조정과 여러분들 하락장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투매다. 이렇게. 우리 예전에 뭐 근래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그죠? 어느 구간이었습니까? 이 구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졸였습니까? 그죠?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자, 그런데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오늘같이 투매가 일어나고 떨어지는 구간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가슴 졸인다든지 또는 손실에 뭐 마이너스가 막 기록이 되니까 계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전에 작년에 우리 투자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이 구간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추가로 매수하세요. 추가로 매수하세요. 이때는 추가로 매수해야 되죠, 무조건. 자, 그렇게 했더니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100%, 200%, 300% 급기야 800%까지 우리 HMM에서 수익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매라든지 조정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얄팍한 투자자가 되지 않기로 합시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부 조정 오고 투매 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신 대세 하락장은 좀 피해줘야 되죠. 그죠? 하락장은 피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정이나 투매는 괜찮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그렇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투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참 나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늘 개미들은 굉장히 샀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샀죠. 많이 샀어요. 근데 누가 던집니까? 외국인이 498,000, 그죠? 539. 요거는 이제 금액이니까.
자, 금액으로 또는 수량으로 이렇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공교롭게도 누가 가장 많이 던진다고요? 바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오늘은 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외국인도 일부 던졌습니다만은 이렇게 기관을 끊임없이 던져버려요. 이런 전체적으로 비관론자가 득세한다든지 또는 전쟁설이라든지 또는 옵션 만기일, 특히 이런 날에는 기관들이 던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에 의한 투매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또 그렇잖아요. 내일 당장 오늘 떨어졌던 게 이제 전쟁 나는 것도 찌라시라고 판명이 났고, 그죠? 그리고 비관론자는 그대로 있지만, 그죠? 비관론자는 그대로 있지만 옵션 만기일도 지났고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또 내일은 또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쯤에는 모든 종목이 또 벌겋게, 그죠? 빨간 꽃이 피는, 그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또 그런 현상도,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많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날이 또 오죠.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이라든지 투매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 이렇게 조정이 온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투매가 나오면 기관들이 냅다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기관에 의해서 결국은 주가가 많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흘러내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바른 해석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투매장 또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데, 이런 날 뭐 내려갔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성질을 부리시고 예민해지시고, 예, 이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한 권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이런 날엔 그냥 책이나 봐라. 주식창 덮고 뭐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냥 책이나 보는 겁니다. 예, 아니면 밖에 나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든지, 예, 릴렉스, 그죠? 릴렉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투매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60% 70% 작년에는 코로나 때 그렇게 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다 수익으로 돌아섰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예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작년 코로나를 경험하셨던 분들 기억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다 수익으로 수익 내고 다 나와서 다 여러분들 계좌가 다 불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아파도 이렇게 아픈 척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죠? 아유, 아파도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견뎌내셔야 돼요. 아직 면역력이 없으셔서 조금 힘들었었던 하루가 됐을 수도 있는데 괜찮았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코스피 1%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죠? 예,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버티시면 됩니다. 예, 좋은 회사. 그래서 저희 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심리가 되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도 좋고 대선 테마주도 좋고, 그죠? 좋아요. 다 좋아요. 자, 근데 주식 투자의 본질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 그죠? 그리고 저평가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조정이나 투매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기다려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나 4년 동안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든지 또는 단기순 손실이 기록했다든지 자본이 잠식돼 있다든지 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훅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주식들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더더욱더 위험하죠. 그죠? 얼마만큼 심리를 이겨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심리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평가주, 그리고 여러분들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가치주, 그렇죠? 예,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시 투매 일어난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 본의 아니게 또 PPT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노력하는 서정구 대표입니다.
다들 반응이 없으신데 박수 한번 치주시기 바랍니다. 예, 꼴랑 2장짜리죠. 2장짜리 PPT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예. 캔디 아주마님만 짝짝짝 하시고 그죠?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저희들이 매수한 종목들이죠. 많은 분들이 그죠? 자, 삼성중공업이 감자전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삼성중공업은 중공업의 차트를 보기 전에 이렇게 이 항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본총계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총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고요. 이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적는 거는 이렇게 뭐 2개만 적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본은 자본금, 요 메뉴에 있는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적혀 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5개 항목의 합계가 바로 요 자본총계거든요. 자본총계.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본금이라는 게요, 이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주의 몫입니다. 주주. 그러니까 주주의 몫이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금액이죠. 자본금. 자, 그런데 왜 이 자본이 중요하냐면, 이 자본금이 3조 1000억입니다. 3조 1500억이죠. 3조 1500억에다가 지금 현재 자본잉여금 5676억을 합쳐서 다른 항목은 없다고 치고요. 예, 요거 2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본잉여금 외에 요 안에는 뭐 이익잉여금, 기타 등등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몰아서 5676억 그렇게 해서 합쳐서 3조 7천억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본금이 3조 1500억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업이 이익이 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건데, 기업이 이익이 자꾸 나요. 그래 되면 이 자본 총계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익이 계속 나면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삼성중공업은 3조 1500억에서 3조 71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립한 이후에 이 자본이,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얼마요? 예, 뭐 4천억대, 그죠? 4천억, 4,400억대는 더욱더 이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본 잠식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을 여태 운영한 결과가 3조 7천억이고 그 중에서 주주가 투자한 돈이 3조 1000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주가 투자했던 금액이 3조 1500억인데 지금 현재는 3조 7100억이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요 3조 7100억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가 투자했던 금액 3조 1000억보다 이 금액이 더 작아지면 그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이 부실하거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감자를 하기 전에 118.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본금 대비 아직까지는 자본 총계가 더 크다. 그래서 18.01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 총계보다, 그죠? 자본 총계 금액이 자본금 금액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자본 잠식률이 100% 이하로 이제 떨어지겠죠. 만약에 자본 총계가 2조 원이다. 계산하기 쉽게요. 1조 6천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1조 6천억이다. 3조 150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조 6천억이다.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 잠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지금 현재는 큰데, 그죠? 작아지면 자본 잠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부 잠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본 총계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서 0이 돼 버렸어요. 자본이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 3조 1500억은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그게 자본의 완전 잠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이 금액이 더 작아지면 자본 잠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자본 총계가 급기야 0이 되면 완전 잠식됐다. 완전 잠식되면 상장 폐지죠. 예,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무상 감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자는 뭐냐면 자본금 3조 1,500억이 6,300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액면 단가가,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단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5,000원을 1,0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시가는 그대로죠. 지금 시장 가격,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죠? 자,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 요 가격 지금 6,700원입니다. 오늘 이 가격은 변하지가 않는데 뭐만 바뀐다고요? 액면, 이건 시가잖아요. 한 주당 시가고 뭐만 바뀌냐면 액면가만 바뀌는 거예요. 그 액면가를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 금액이 2조 5천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3조 1천억에서 자본금은 6,300억으로 바꾸고, 즉 5분의 1이죠. 요 금액의 5분의 1. 그리고 5분의 4는 뭐가 된다고요?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뭐 재무 건전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감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감자액이 조금 틀렸네요. 그죠? 감자액이 6,301억이 아니고 5분의 4 줄인 가격이니까, 그죠? 요것도 금액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는 오류를 범했네요.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무상 감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상 감자액이 똑같이 2조 5천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조 1천억에서 2조 5천억을 감자시켰으니까 감자 후의 금액, 요게 중요한 거죠. 다시 수정합니다. 이 금액, 이 두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3조 1,500억에서 2조 5천억을 빼면 감자 후에는 자본금이 6,300억이 되고요. 자본잉여금은 그 금액만큼, 요 줄어든 금액만큼이 어떻게 해요?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5,676억에서 2조 5천억이 플러스가 되니까 3조 원이 되는 거예요. 3조 원이.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죠. 요 금액이 요 금액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본금도 자본이고 자본잉여금도 자본이니까 요 금액이 요래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조 1,500억에서 2조 5천억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은 건데 뭘 그걸 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술을 부린 거죠. 제가 자본 잠식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본금에서 자본을 나눈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감자 전에는 118%의 뭐라고요? 비율이 나옵니다. 자본 잠식률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이하가 아니니까 자본이 잠식이 안 된 거죠. 근데 잘못하다가 이번에도 손실이 기록하게 되면 요 118%가 10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급기야 손실이 나면 이제는 자본이 완전 잠식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금을 3조 1,500억에서 그죠? 이 금액을 감자를 시키니까 요 금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 6,300억에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왜요? 요 감자 시킨 만큼 요 금액이 늘어나니까, 자본잉여금이 늘어나니까 3조 7천억이 똑같아요. 근데 6,300억에서 3조 7천억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조 7천억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금을 이쪽으로 나눠도요. 이쪽은 답은 똑같은데 그냥 이쪽에서 나눠볼게요. 3조 7천억에서 6,300억을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9009, 즉 5배가 넘죠. 즉 자본 잠식률은 590%가 되는 거예요. 그죠? 590%가. 즉 118%에서 590%가 되니까 자본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만을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은 뭐가 됩니까?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감자는 이제 결정이 났고요. 자, 그런데 일단 감자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발표가. 감자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유상증자를 또 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유상증자를 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자된 자료를 가지고 유상증자로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 바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금 전에 감자를 해서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자본금 6,300억, 그죠?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금 해서 잠식률이 590%, 대략 590%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또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이 요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반영은 안 했지만 유상증자를 이렇게 1조 원을 하는 걸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증자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1조 지금 얼마가 됩니까? 6,301억에서 1조 원을 증가시키면 1조 6,301억이 되거든요. 예? 물론 요 자본잉여금도 사실은 제가 요 반영은 안 했지만 자본금은 6,301억에서 1조 6천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자본잉여금은 요 금액이 5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액면가 이 자본금은 1조 원이 늘어나는 요 자본금은 한 주당 단가 1,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0원으로. 그런데 지금 그냥 시가로 하면은 6,300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가. 자,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5,300원만큼 이 두 개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본금은 1조 원이 증가를 한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주당 1,000원씩 계산한다고요. 감자를 할 때 아까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1,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1조 원에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예, 1조 원에서 뭐 계산기가 10억, 100억 뭐 안 되네요. 1억에서 10억, 100억, 1000억, 1조. 여기서 이제 3개를 빼게 되면 대략 뭐 1억 주 아니면 10억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니까 공 4개가 붙으니까, 예, 공 4개가 붙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1,000원 하면은 1조 원에서 나누기 1,000원 하면 100억, 10억, 1억, 예, 1억 주가 되겠네. 1억 주. 자, 근데 이 1억 주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 주당 6,300원이 들어온다고요. 자본금은 1조 원이 증가하지만 이 1억 원치의 1억 주가 실제로 기업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라고요? 6,300원만큼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이 얼마가 늘어날 때 1조 원이 늘어날 때 자본잉여금은 무려 얼마가 늘어나냐면 5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5조 3천억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에는 자본금 액면가대로 그냥 그대로 자본잉여금은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이 금액이 실제로는 얼마가 되냐면 8조 원이 된다는 거죠. 8조 원이. 예, 그냥 액면가 이 금액 늘어나는 것만 계산을 제가 했다고요. 여러분들 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 금액만 늘어났다. 요 금액만. 그냥 자본잉여금은 5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자, 이래 되면 그냥 요거는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다라고 했을 때 자본금이 바뀌었어요. 자본금이 얼마냐면 1조 6천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본 총계를 그대로 3조 7천억이라고 했을 때 3조 7천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본의 잠식률은 228%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10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조 6,300억으로 바뀌고요. 자본 총계는 무려 얼마가 자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 금액도 자본금에 들어가니까 총 얼마가 늘어나냐면 6조 3천억이 늘어나야 되니까 37182 플러스 6조 3천억이면 예, 이 수치가 무려 10조 원이 돼요. 자본 총계가. 예, 나중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유상증자까지 끝나고 한번 보세요. 10조 원이 됩니다. 그럼 10조 원에서 나누기 1조 6천억 그죠? 하게 되면 이게 무려 몇 프로가 되냐면 830%가 돼요. 830%가. 예.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자본 잠식률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자본금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228%인데 실질적인 재무제표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요? 1조 원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1조 원 늘어나죠? 예, 1조 원 늘어나고 자본잉여금은 얼마가 늘어나냐면은 저희 왜 이리 엉망진창으로 이걸 만들어 놨네요. 제가 급하게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요 수치가 조금 틀렸네요. 그죠? 예.
요 메뉴에 있는 건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 제가 계산을 여러분들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죠? 요 금액은 5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5조 3천억이 늘어나서 좀 수정을 할게요. 그죠? 깨끗하게 수정 한번 해볼게요. 요 금액은 1조 6천억 맞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은 1억 주가 6,300억씩 늘어나니까 6조 3천억이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1조 원이 늘어났으니까 5조 3천억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 수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831이 돼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할게요. 자, 83881로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자본은 얼마가 되느냐면 83881을 더하면 10조 원이 됩니다. 10조 원. 대략 10조 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10조 원이 되면 이 수치는 어떻게 바뀌느냐? 10조 원에서 나누기 16301을 자본금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614가 되네요. 614%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상증자를 해도 오히려 증자증과 비교했을 때는 자본 잠식률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상증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특수건설 유상증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근래에 올린 유튜브가 있는데 똑같아요. 유상증자는 호재 유상증자가 있고요. 악재 유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재 유상증자는 무엇이냐? 기존에 그 기업이 이익을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발생을 시켰는데 또 추가로 자본을 확충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했다? 그러면 기존의 영업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황만 봐도 이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실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호재로 봐야 된다. 단 공시사항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의 목적, 새로운 사업을 확장한다 또는 우리 관련돼 있는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을 인수한다. 그죠? 그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목적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확장한다, 신사업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도전을 한다,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우리가 아예 인수를 해버린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호재가 되죠. 호재. 물론 그 목적이 어디에 쓰이느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근데 계속적으로 손실이 기록됐어요. 어떤 회사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는데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목적이 뭐가 되느냐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 이게 아닐 거라고요. 보통 보면 운영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재는 운영자금. 운영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실이 기록됐으니까 그 기업은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기업에 흡수를 해서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업은 재무 상태가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을 때 그 기업이 그 이전에 이익을 내고 있었느냐 아니면 손실을 내고 있었느냐. 그죠? 그 두 개를 확인만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호재에 가깝고, 그리고 악재가 있었다, 손실이 막 기록이 되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랬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막 내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이익을 막 잘 내는 기업은 제가 앞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그 유상증자의 목적,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서 들어오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 목적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업 확장,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우리의 원자재나 운수업체를 인수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기업을 확장시키고 더더욱더 그렇게 투자됐던 돈은 재무 건전성을 좋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기업의 상태는 좋아진다. 그래서 그건 호재가 되고요. 근데
단지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돈을 이렇게 들어오면 기업 운영만 하겠다는 거지,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니까 그런 내용은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재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몇 년 동안 손실이 막 계속 기록이 됐어요.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매수하고 감자와 유상증자 공시가 뜨게 되면 훅 떨어진다. 자, 그때는 추가로 매수하세요. 제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매수를 해라. 그 이유가 뭐냐? 이 삼성중공업은 시설자금도 시설자금이고요. 그리고 부채도 갚는데요. 부채도 갚고 시설자금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도전을 하고 있고, 또 해양 원전, 그죠? 이 기계를 이 연구 개발이 완성이 되면 배에 원전 시설을 박는 거죠. 그러면 이 배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세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자, 그래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함이고, 또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과 경영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편견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호에 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은 뭐니 해도 삼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라는 그룹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미래적으로,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은행 이자의 몇 배, 몇십 배, 뭐 심하면 몇백 배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 제가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의 감자는 뭐냐?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것도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와 이런 감자는요, 굉장히 손뼉을 쳐줘야 됩니다. 네, 잘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가 실시가 됩니다. 이 유상증자 내용은 제가 요 앞전에 찍었던 특수건설 유상증자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습을 시간을 가지시든지,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이것도 이 삼성중공업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이제 지분을 받을 거거든요.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상증자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 이 1조 원이 자본금의 확충이냐 아니면 시가냐, 그 내용은 지금 이제 공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이 공시가 정확하게 나오면 삼성중공업 감자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던 부분, 예. 자, 이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증자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 금액이 실질 입금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보통은 자본금이 늘었다면 액면가액이거든요. 예, 그거는 차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수치를 확인을 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무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삼성중공업 재무적 분석, 기본적 분석의 입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삼성중공업은 갱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후에는 여러 가지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수주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렇죠,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이 언저리에 또 매수 사인을 한번 냈고요. 그죠? 떨어지면 반드시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단가가 대략 한 이 정도 되죠. 자, 아니다 다를까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이렇게 옆에 살짝 돌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수익이시겠죠. 근데 유상증자를 받으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향후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공시가 나오겠지만, 나오게 되면 아마 한 주당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주한테 먼저 배분을 하거든요.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뭐냐면 구주, 기존에 이 해당하는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을 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구주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먼저 유상증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 지분은 이제 일반인한테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한테 먼저 유상증자를 해주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특수건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300원이 아니고 6,700원이네요. 6,700원이잖아요. 나중에 유상증자 하겠다. 공지가 뜨잖아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25%가 다운된 가격으로, 25%가 다운된 가격으로 그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6,700원 곱하기 0.25 하면 1,675원이 빠진 금액. 즉 말하자면 구주,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5,025원대 대략 이 가격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분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대략 제가 의뢰짐작 한 20%? 20%에서 30%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매수한 단가가 요 정도거든요. 요때 매수를 하고 요때 또 매수를 하셨다면 평균 가격은 요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가격도 수익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물량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30%를 주겠다 그러면 100주가 130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주 추가로 받는 가격은 요 밑에 있는 가격대로 받는 거죠. 일단 25%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25%가 다운된 25%가 다운된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그 수익 금액과 수익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 난 것은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물량은 30%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과 수익 금액은 더더욱 더 커지겠죠. 그죠? 5,000원에서 일단 6,700원이면 아까 6,700원에서는 25%가 할인된 가격이지만 5,000원에서 67%로 그죠?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700원입니다. 그러면은 30% 넘어요. 수익이 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주가가 또 차후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대표님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유상증자는 요 더 떨어진 금액의 25%가 다운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저가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과 더 큰 금액을 수익률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이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발생했습니까? 갭이 발생했죠. 그죠? 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정 갭을 빼고는 갭을 반드시 메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가격대 그죠? 매수하신 분들, 이때 가격대 대략 뭐 5,800원에 매수하신 분들 갭을 메워야 되는 가격, 이 금액의 저가인 7,130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신 분들이 제법 많죠. 단타 치셨어도 다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뭐 우리 전문가들이 주는 종목을 받아가지고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면 평생 그런 전문가, 만약 그 전문가님이 만약에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해서 전문가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러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부분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죠. 하시면서 이게 1년, 2년, 3년 수익도 수익대로 내지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종목도 찾고 매도 매수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냥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돈만 투자해가지고 돈만 벌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스스로가 하실 수 있도록 그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사라지면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갑자기 한 1년만이라도 1년이 아니라 2달, 3달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잠수를 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화기를 꺼버리고 잠수 그냥 여행을 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상담하거나 또는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늘 설명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트도 필기도 적으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하루에 하나의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지식과 지혜가 가득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이렇게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도 내시고 또 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장하는 그런 그죠? 시간이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무방은 여기까지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건강도 유의 잘 하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무쏘TV를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무쏘TV는 경제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 아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가치주 공략의 대가 서정구 대표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비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등주, 테마주 공략으로 인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가치주 공략주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인 비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급등주, 가치주 공략의 대가 진검승부입니다. 투자금이 정체되지 않고 잘 회전되도록 스윙, 중기, 장기를 병행해서 관리하며 개별주, 테마주 집중 공략으로 급등 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가치주의 바닥을 공략하고 재료가 강한 종목 그리고 고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중장기 우량주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 세계로 TV 전문가이자 최고 수익률을 제공하는 실전 투자 전문가 황 소장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단타, 단기 스윙, 중기 투자를 바탕으로 급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공략으로 최대 수익률을 실현하며 저평가주 공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정밀 분석합니다. 저희 무쏘TV의 회원관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투자 종목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중 시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자 및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 및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쏘TV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매월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무쏘TV를 검색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의 실시간 라이브 및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문가들을 검색해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방송 공지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저희 무쏘TV와 함께하세요.